안녕하세요. 더리얼입니다. 오늘은 수원시 생활권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몇 편에 걸쳐서 수원 생활권에 대한 브리핑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생활권 시리즈 1탄 이렇게 번호를 좀 매겨봤습니다. 자, 우리가 생활권을 알아야 되는 이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지난해 11월이었죠.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안 공개됐었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수원 정비사업 현황 정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브리핑 말미에서도 가볍게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긴 했었는데요.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변경안 주요 내용이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사업을 통한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서 주거지별 특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주거생활권별 주거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핵심 키워드가 바로 주거생활권인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 2030 수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도시정비의 비전이나 목표, 추진 전략 이런 것들을 보시면 새로운 정비 방식으로서의 생활권 계획을 도입한다. 생활권 중심, 주거생활권별, 생활권 단위, 주민의 자발적 참여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정비의 주요 변경사항을 좀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 정비구역 지정 방식의 이런 변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존의 정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운영체계는 대부분 정비 예정구역 지정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예정구역을 지정을 하면 그 구역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나면 어떻죠? 주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정이 되는 경우라면 주민들의 동의가 저조하거나 사업 진행에 이렇게 소극적인 구역들이 꼭 생기죠. 그래서 결국 정비 예정구역이나 정비 구역이 돼서도 해제되는 곳들이 생기게 됩니다. 참고로 이번에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는요. 추가로 지정된 구역은 없더라. 이 내용은 이미 제 블로그나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민이 으쌰으쌰 힘을 모아서 정비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먼저 마음을 모아서 우리 정비사업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달라 이겁니다. 주민들의 동의율이 높은 구역은요. 어쨌든 사업 진행이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하거나 신속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수원시가 이 정비구역 지정 방식 을 생활권 정비 방식을 더 추가하기로 한 겁니다. 주민 제한 방식의 이런 정비사업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게 아마 서울시의 모아주택, 모아타운 이 정비사업일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사업구역만 고려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업성 위주의 인센티브를 주고 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설치되는 기반시설 등이 있더라. 그래서 기부 체납 수단을 다양화하겠다. 그래서 생활권을 고려해서 기반시설을 좀 조성해보자 등의 용적률 체계 재정비 내용도 보이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위주의 그런 획일적인 도시정비가 주로 진행되면서 사실상 소규모 사업에 대한 그런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했던 부분이 많았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원 내용도 확인을 좀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그 변경안에 따라서 기존의 정비 방식에 이제 생활권 방식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거생활권을 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생활권의 특성과 생활권 내의 정비사업 움직임을 좀 알려면 생활권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수원시 도시기본계획상 5개의 중생활권 그리고 44개의 행정동을 고려해서 총 19개의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한 모습입니다. 요 구분은요. 도시기본계획과 잘 맞아떨어진지 그리고 유사한 형태의 주거지 특성 그리고 행정동, 법정동이 아니라 행정동 간의 연계성 기준으로 생활권의 경계를 설정했다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구분된 주거생활권에 대해서 주거지 관리 계획, 주거생활권 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주거지 관리 계획의 큰 틀에서 주거생활권 내 개별 정비 사업들에 대한 계획들이 연계적으로 수립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생활권 방식의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보시면 정비사업 공모가 진행이 되면요. 주민들이 정비구역 설정이나 동의율 등 일정 요건을 갖춰서 제안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담당 부서에서는요. 검토, 그리고 필요할 때는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주거생활권 내 정비사업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 이렇게 하는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거생활권 내에서 주민 제안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곳들에 대한 소식이 예전보다는 더 많이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주민 제안으로 재건축을 추진한다더라, 재개발 추진한다더라 하는 곳들이 많아져도, 지금도 수원의 노후구역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서 여기저기 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그래도 구역 지정이 될 때까지는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냥 덥석, 지금은 막 그런 식이 아닌 거 아시죠? 어쨌든, 수원 부동산을 공부하는 분들, 특히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제 수원의 주거생활권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좀 알고 계시면 더 좋겠다. 이 부분은 우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자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립니다. 자, 수원시의 모습이죠. 이 경계 빨간 선은요, 행정동 기준입니다. 이것을 제가 5개 중생활권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전해드릴게요. 자, 먼저 화성 중생활권입니다. 화성 중생활권에는요, 화서 1동, 매산동, 고등동, 매교동이 포함된 수원역 생활권, 그리고 영화동, 지동, 행궁동이 있는 수원 화성생활권, 우만 1동, 우만 2동, 연무동이 포함된 우만 연무생활권, 그리고 인계동, 메탄 1동이 포함된 인계 메탄 생활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다음은 동수원 중생활권입니다. 광교 1동, 광교 2동이 포함된 광교 생활권. 자, 근데 이 광교 생활권은요, 생활권 전체가 별도의 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계획적 시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거생활권 범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만 주거생활권 계획은 생략한다고 하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천동에 단일 포함이 된 원천생활권, 그리고 메탄 2, 3, 4동이 포함된 메탄생활권, 영통 1, 2, 3동이 포함된 영통생활권으로 구분이 됩니다. 영통구에서 이제 망포동 부분만 빼고는 동수원 중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북수원 중생활권입니다. 북수원 중생활권은요, 파장동과 송죽동이 포함된 파장 송죽생활권, 그리고 정자 1동, 정자 3동의 정자생활권, 그리고 정자 2동과 화서 2동이 포함된 정자 화서생활권, 그리고 조원 1, 2동이 포함된 조원 생활권으로 구분이 된다라고 정리를 하고요. 자, 다음이 서수원 중생활권입니다. 자, 율전동 입북동이 포함된 율전 입북생활권, 그리고 호매실 금곡동이 포함된 호매실 금곡생활권, 그리고 서둔동과 구운동이 있는 서둔 구운생활권으로 구분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남수원 중생활권은요, 평동. 그러니까 이게 지금 행정동 명칭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서 평동인데요. 이게 법정동으로 보면 이 안에는 오목천동, 고색동, 평동 이렇게 포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평동이 들어있는, 평동이 포함되어 있는 평동 생활권, 그리고 세류 1, 2, 3동이 포함된 세류 생활권, 그리고 권선 1, 2동과 곡선동, 또 곡선동도 잘 모르시는 분은 이제 곡반정동 있는 그쪽 부분입니다. 곡선동 포함된 그 권선 곡선 생활권, 그리고 망포 1동, 망포 2동이 포함된 망포 생활권으로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원 2030 수원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서 수원이 이렇게 19개 주거생활권으로 구분이 돼서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더라. 자, 수원에 오래 사셨거나 수원을 좀 더 잘 알고 계신 분들은요, 이 주거생활권별의 그 지역별 특성이 좀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주거지 관리 계획을 통한 이 생활권 방식의 정비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정말 궁금한데요. 수원 부동산 공부를 위해서 좀 여기저기 더 마실을 열심히 다녀야 되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다음 편에서는요, 각 중생활권별의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힘 받아서 다음 편도 최대한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더리얼이 전해드렸습니다.